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진정한 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용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 훈련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이죠. 포기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인생의 지옥 한가운데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정신은 과거에 편안했던 현실로 도망치려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부족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죠. 정신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정신의 피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그 정신의 피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단련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은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당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당신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당신을 그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하지 않는 한 정신이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정신인데도 왜 정신이 당신을 지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나쁜 일들, 남을 탓하며 외면했던 모든 상처들이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정신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몇 가지를 버리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게임에는 운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간의 운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당신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 비로소 운이 당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운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만 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운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는 운이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날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날들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그 상황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이자 코치이며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당신의 일터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마치 어제 승리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위아해할 겁니다. 저 사람은 모든 걸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수 있지? 라고 말이죠.
바로 그것이 성공에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독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두려움, 불안, 의심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곳에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동항법 장치로 움직이는 비행기처럼 주변 환경에 그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연기하던 모든 가짜 모습을 멈추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제 자신을 무너뜨리고 진짜 제 모습,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 인간의 모습과 마주할 때까지는 어떠한 성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짓과 위선이라는 썩은 토대 위에 집을 지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엉망인 기초 위에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가장 단단한 기반, 가장 본질적인 토양까지 파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통은 당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껍질들, 모든 인위적인 위선들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으며 다시 그 힘든 과정 속으로 뛰어들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비참함과 불편함 속에서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 그 대화는 지독할 정도로 솔직하고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는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날 것 그대로의 대화입니다. 지금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는 영화 로키와 같은 극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같은 영웅적인 외침은 들려오지 않죠. 오히려 이건 말도 안 돼. 여기서 도망치겠어. 이건 미친 짓이야라는 비명이 들려올 뿐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끔찍한 순간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설득하여 다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은 낡은 껍질들을 벗겨내는 동시에 당신의 정신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를 그 안에 머무르도록 강제할 때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밧줄을 미는 것으로는 그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밧줄을 온 힘을 다해 당겨야만 합니다.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고 싸움터에 머무르십시오. 전쟁터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정신을 갑옷처럼 단단하게 무장하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독하게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이 단락을 외워야 하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또다시 읽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손으로 직접 써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엔 해내게 될 겁니다. 수영을 못하십니까?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십시오. 결국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만약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면 나의 정신은 결국 알았어. 포기하지 않을 테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 모습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재에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결단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변명하며 책을 덮지 마십시오. 건강한 식단이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어머니를 탓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탓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탓해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둡고 축축하고 차가운 이른 아침에 당신은 피곤하고 몸은 쑤시고 소파는 따뜻하게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저는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지점에서 수준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몇 시간 더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그것이 제 삶에 기쁨을 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학점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지독하고 잔인할 정도의 노동윤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5단계만 따르면 마법 같은 세상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피해자 정신 위에 굳은 살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턱걸이 세계 기록을 위해 6만 7천 개의 턱걸이를 하며 손을 보호하기 위해 굳은 살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독할 정도로 집착하고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매 순간이 그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누군가 균형을 말하거든, 물론 균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품는 그 극한의 경지까지 가고 싶다면 균형은 사치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미친 사람, 사이코라는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경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왜 새벽 1시에 헬스장에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집착과 열정이라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